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오늘은 시청자님의 댓글을 보면서 이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가 너무 잘 맞는데 속궁합이 안 맞으니 참. 신랑이 가치관과 말이 정말 잘 통하고 성격이 젠틀해서 너무 좋아요. 늘 존중해주고 존댓말 해주니 자존감이 올라가고 같이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. 연애도 오래 했고 편안한 가족 같은 연애의 느낌으로 만나다가 결혼해보니 삶의 지향점도 너무 비슷하고 더 잘 맞았어요. 둘 다 부지런하고 애정 결핍 있어서 서로 많이 칭찬해 줍니다.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. 빨래, 설거지 하나도 서로 칭찬합니다. 둘 다 우쭈쭈 해주는 걸 좋아해서요. 그런데 고민되는 건 속궁합입니다. 신랑이 노력해 주는 건 알지만 안 맞으니 이것저것 노력해보고 있는데 그 노력조차에 의문이 드는 시기가 왔어요. 일이 맞춰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요. 나머지처럼 물 흐르듯이 되지가 않네요. 그래서 저도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인생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맡기는 불가능한 걸까요? 성 하나 때문에 헤어지기엔 우리가 쌓아온 애정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 너무 합이 잘 맞아요. 그 누구랑 살아도 이 사람처럼 맞진 않을 것 같네요. 뭐가 행복한 건지 감도 안 오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이분의 고민 내용인데요.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성관계 할 때 그 부부간에 잠자리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고민이네요. 이렇게 뭔가 한 가지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해요. 어떻게 모든 걸 만족할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사실 부부가 살면서 그 속궁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. 특히 사람이 마음으로 고생하는 거,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거,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,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 많은 문제들 중에 그래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속궁합 정도는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리고 다른 거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변할 수 없지만 그런 궁합이 잘 맞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는 얼마든지 한국의 그 뛰어난 의술로, 그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제가 폐경도 됐고 또 갱년기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부인과 검사를 해보자 해서 갔었는데, 거기는 그냥 부인과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성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20대 처녀처럼도 가능하고, 그리고 뭐 남자들도 사실은 뭐 비뇨기과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의술로 다 가능해졌습니다. 다만 내추럴하게 그 궁합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녀 간에 그냥 그 속궁합이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, 또 하다 보면 또 어디선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찾아내는 그런 포인트도 서로 찾게 되고, 또는 뭐 정 안 되면 뭐 의학의 힘을 빌려도 되고, 얼마든지 그거는 그렇게 완전히 좌절할 만한 불가능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둘이 정말 사랑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런 문제는 대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여자는 진심으로 그 남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이 정신이 먼저 반응을 해야, 그러니까 이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몸도 같이 저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물론 두 분이 사랑하시겠지만, 사랑해서 뭐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, 그래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여자는 얼마든지 남편과 같이 스킨십 하는 거, 그리고 살이 맞닿는 거, 그리고 어떤 그냥 작은 그런 애무에도 여자들은 충분히 마음적으로 또는 뭐 생리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. 저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다 모든 걸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래도 하나 이렇게
부족한 거, 좀 아쉬운 거를 하나씩 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또 위기도 겪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관계가 더 발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네요. 또 다른 사연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결혼 31년씩인데 제 남편은 거의 경제적으로 무능해요. 성격이나 행동은 그냥 무난한데 사회생활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제가 소갈이가 심하고 지금도 그냥 서방을 쳐다보면 속병이 치밀어요. 미치겠네요. 어차피 제가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서방이라도 안 보면 좀 나을 듯한데 서방이 집안일은 잘하고 나쁜 행동은 안 하고 성격은 무난해요. 그런데 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제일 고민됩니다. 한 분은 남편과의 맞지 않는 속궁합 때문에 고민이시고 또 한 분은 남편의 그 무능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시네요. 남편이 그래도 집안일 잘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성격이 무난하다니까 어쩌겠어요. 또 여기다가 이렇게 괜찮은데 그 경제적인 능력까지 남자가 좋으면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. 다 어떤 문제든 하나씩은 있습니다. 하나씩은 폭탄이 있어요. 그런데 과연 그 남편분은 이 와이프한테 아무런 불만이 없을까요? 뭔가 있어요. 다만 남자들은 얘기를 안 할 뿐이겠지만 또 어떤 남편은 제 댓글에 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더 힘든가 아니면 남편과 속궁합이 맞지 않는 게 더 힘든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.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이 없어서 내가 그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경제력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 산다면 불행일 수도 있죠. 왜냐면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돈 문제거든요.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. 먹어야죠. 집세 내야죠. 애들 키워야죠. 이렇게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 그야말로 가정이고 결혼 생활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을 쓰고 벌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늙어도 먹어야 되고 돈은 써야 되고 이게 평생을 걸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문제와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속궁합이 안 맞아서 남편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은 이분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냐. 나는 평생을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평생을 일해서 내가 벌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모르겠어요. 어떤 만약에 그 속궁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 경제력이 뭐가 문제냐. 난 내가 벌어서 남편과 가정을 매겨 살리더라도 남편하고 밤에 그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.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. 어쨌든 어떤 게 더 크다, 어떤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? 그거는 사람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또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 사람과의 추억을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하네요. 같이 웃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서로 사랑한 시간이 훨 많아요. 7년간 만났지만 요새 유독 마음이 복잡한데 저에게 너무나 도움되는 치료 영상이네요. 리즈님 감사합니다.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권태가 왔을지도 모르죠. 결국 마음 잡기 나름인데 말이죠. 어쩌면 애기 계획이 있다 보니 더 혼란이 왔을지도요. 리즈님의 진중한 조언에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. 이 세 번째 댓글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될 7가지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루신 것 같아요. 이분도 역시 남편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의 영상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굳이 이혼까지 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. 지금의 어떤 환경과 이 갈등 상황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혼을 할 뻔했었는데 다시 한번
관계를 생각해보고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,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어떤 가정이든 이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. 특히 여자들은 삶에 힘듦이 왔을 때마다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? 나도 혼자서 날개를 훨훨 달고 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그 모양과 색깔이 달라서 그러지 누구나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한 가지 고통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겠다, 이 사람과 헤어지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.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과연 나를 괴롭히는 힘든 고통이 몇 가지나 되는지, 한 개가 아니라 3개, 4개, 5개다. 그러면 참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. 어쨌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,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, 이왕 그래 뭐 나가봤자 별 남자 있겠나, 그냥 그래도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고 또 사람이 정말 못됐고 나쁘지만 않는다면, 그래 이건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인가 보다,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.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이,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지금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고,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세상에 별 남자 없습니다. 그래도 우리 항상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예, 나중에 그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나았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응원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바이.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미혼, 이혼, 사별,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오시면요,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,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,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